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부동산과 결혼은 여기 이제 필기 노트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쎄요, 핵심 쏙쏙인데 쏙쏙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여러분 부교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칠판에 있는 내용이 거의 뭐 90%가 여기 있는 내용.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내용을 여기 없으면 받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쓰세요. 선생님, 나는 쓰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잘 돼. 그러면 써. 이거 사지 말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거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 학생들도 기본 수업 너무 두꺼워요. 기본 수업 다 봐야 됩니까? 기본 수업 봐도 되고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80점까지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100점 안 됩니까? 100점은 안 될 수 있어요. 기본서를 전부 봐도 100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80점. 몇 점이면 돼요? 80점이 아니라 60점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강의 노트를 몇 페이지 펴십시오 뭐 이렇게 가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뭐 강의 노트를 제가 꼭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들 제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싶어요. 다 알려주고 버리면 그럼 여러분들 오바이트 합니다. 다 알려줄 수 없고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이지만 중요한 내용만 계속 수업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예, 자 시작해봐요. 첫 번째 저를 만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기억났습니까? 예,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알겠죠? 법경기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후보지, 이행지 이 정도 했고 부동산의 특성 타이틀만 한번 들어볼게요. 부동성, 부중성, 용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성만 한번 해볼게요. 부동성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부동성 그러면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별것도 없다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했는데 경제론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기억나실까요? 자, 두 개의 파트 그럼 기억난다고 했으니까 무엇과 무엇입니까? 기억난다고 했잖아요. 수요 공급 일어나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책은 좀 이따 펴셔. 막 이렇게 아니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책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시끄러우니까 좀 이따 하시고 그냥 놔두고 그냥 보자고 이렇게 가볼게요. 재밌게 하게요. 5, 6월달 가면 재밌게 해서도 재미가 없어. 내가 여기서 재밌게 해도 여러분 재미가 없거든. 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 지금은 재밌게 해보자고 이렇게. 자, 부동산 경제론 목차요. 그러니까 경제론이 많이 중요한데 지난주 이거 다 봤습니다. 목차가 수요 공급이라고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시험에 나오지만 매우 쉬워요. 경기 변동 제가 언급도 안 했잖아요. 수요 공급에서 수요 공급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 그다음에 탄력성. 오늘은 이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수요 공급, 그다음에 균형과 균형의 변동도 중요하니까 다시 제가 언급을 하고 여기 이제 경제론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론을 목차고 강의 순서인데 제 계획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눈빛 보고 제가 여기 시장론을 효율적 시장을 설명하는데 눈빛이 영 안 좋다. 그럼 계속 설명해야 돼.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제 목표는 여기까지다 소리 오늘. 자, 부동산 시장론은 이렇게 6개 파트로 이루어져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 효율적 시장 이론, 주택시장에서 주택 이용화 현상과 주거분리. 뭐 책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 있어. 우리 책은 주택시장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 입지론 그런데 제 계획은 여기까지 노란색까지. 뭐 11월, 12월 과정에서 이건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면 그럼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져요. 나중에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경제론하고 시장론 해볼 건데 주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탄력성. 그다음에 시장론에서는 시장의 기능, 특성, 효율적 시장이론, 주택시장 이렇게 4개의 꼭지를 공부할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이 정도에서 여기 순서가 바뀌어서요 3번이 이쪽으로 올 건데 주택시장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분이 머리를 흔들 거니까 뭐야 그러면서 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여기 이제 수요에서 6가지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수요에서 몇 가지 배웁니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언니 수요에서 몇 가지 배워? 6가지 뭐 이렇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배워요. 수요의 개념, 수요란 결정 요인,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요인 이렇게 6가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이게 1번 타자.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2, 3, 4는 중요성이 거의 없어. 이렇게. 물론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6번은 매년 나온다. 수요 변화 요인.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변화 요인. 근데 이 수요에서 수요 곡선은 중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공급 곡선은 상대적으로 약간 중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수요와 공급 좀 차이점이 있죠. 공급에서도 개념은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근데 공급에서는 공급 변화 요인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하죠. 가끔씩 공급 곡선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수요 이렇게 다 했던 거니까 이제 빨리 했던 내용을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제 PPT 하면 여기 표시가 이렇게 있을 거야. 페이지 수가. 그럼 앞에 페이지가 기본서, 뒤에가 여기 쏙쏙 필기 노트. 이렇게 됐습니까? 핵심 쏙쏙 필기 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죠. 이제 펼사람 펴야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펼사람 펴봐야 되죠. 기본서를 굳이 지금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쏙쏙 뭐 필기 노트 20페이지를 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거 수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세 개로 나누는다. 학자들이 유량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은. 그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전적이라 한다. 이 사전적이란 말이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이렇게 해야 되지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욕구는 막연히 사고 싶다가 아니라 사고 싶은 마음과 돈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된다. 그걸 유효수라고 한다. 욕구는 유효수를 의미하는데 그 유효수라는 것은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돈도 있어야 된다.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을 유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수요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의 개념 가지고 쟁점을 삼으려면 세 가지의 쟁점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량을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사전적이라는 개념은 한 번도 우리 시험에 등장하지 않고 사전적이란 말은 구입하고자 이렇게 나온다. 구입한 그러면 X가 되고 그 다음에 유효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유효수는 수요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뭡니까 있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 가지요. 수요의 개념이 쟁점이 유량, 사전적, 유효수의 세 가지 쟁점이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거기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 지난주에 학원 오셨는데, 여러분들 오셨는데, 요거 기억 안 나면, 지난주에 유량, 저량 안 했습니까? 그렇죠. 했는데, 자, 유량으로 가봅시다. 가기 전에. 유량 그러면 일정 기간, 저량 그러면 일정 시점. 자, 유량에 해당되는 거. 유량에 해당되는 거. 그래, 잘했어. 한 명씩 다 해야 나오겠네. 자, 해볼게요. 여기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 다음에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두 개 묶어서 수지. 이렇게. 자, 그게 유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유량.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인데 이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을 4번처럼 사례를 만든다. 신규는 신규주택 공급, 생산은 아파트 생산량, 국민 총생산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량 안 나오고 주택 거래량, 변동은 가격 변동, 인구 변동 이렇게. 수입, 수출, 1년 동안 우리나라 수입은 얼마인가? 1년 동안의 수출은 얼마인가?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요소수인가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의 요소수 수입은 얼마이다. 한 달 동안 그러면 일정 기간이죠. 그러니까 수입 수출이 유량이 되라는 거. 그다음에 나의 수입, 나의 지출. 저를 예를 들었잖아요. 저의 수입은 저의 한 달 월급이 있다. 월급이요. 제가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임금, 연봉, 여기는 연봉 없지만 연봉. 그다음에는 어떤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한다면 임대료 수입, 토지 빌렸자 지대 수입, 은행에다 예금했다 이자 수입 이렇게. 그러면은 임대사업을 한다면 그 부동산부터 나오는 순영업 소득, 그러니까 소득에 해당되는 거. 이게 전부 다 소득이잖아요. 어떤 회사의 단기 순이익,
나가는 거, 이자 비용, 요 소비 뒤에 지출이 생략되잖아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이런 것들이 유량이다. 그럼 2번은 수입과 지출인데 요 수입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를 우리말로 흐름. 그러면 뒤에 수지로 끝나면 전부 다 유량.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또 세후 현금이라는 게 있고 나중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도 배우고 이렇게 소득 배우고 이것도 배워요. 뭘 배우냐면 국제 수지란 말도 있고 경상 수지란 말도 있고 무역 수지란 말도 있고 그럼 다 수지로 끝났죠. 그럼 유량입니까 절약입니까? 유량 이렇게. 자, 반면에 절약은 일정 시점이고 중고 재고 기존은 잘 안 나와요. 중고 재고, 요 중고 재고를 이렇게 나오죠. 중고주택 공급, 신규주택 공급은 유량, 중고주택 공급은 저량, 재고량 이렇게 주택 재고량. 그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이 나왔죠. 인구, 도시인구, 인구수, 인구 규모 이렇게 나온다고. 그다음에 가치. 그냥 가치로 끝나면 전부 다 뭐요? 저량이야. 가치, 순자산 가치, 시장 가치, 투자 가치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가치만 써놓으면 되고 이건 하나의 예시야. 순자산 가치는. 여기 투자 가치 나오든 시장 가치 나오든 전부 다 유량이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야. 재산, 나중에 이제 자산, 부채, 자본 다 배우게 될 거라고. 이게 이제 저량입니다. 그다음에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공급량이라는 개념이 있다.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앞에 수요 공급이 붙었으면 사전적 개념이다. 그럼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그게 최대 수량이다. 최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공급량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요의 개념이 끝났어요. 그럼 수요량 결정요인, 수요량 변화인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눈다? 2개로 나눈다. 어떻게?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변화 요인은 아파트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바뀌든 인구가 바뀌든 소득이 바뀌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2개로 나누죠. 수요량 결정 요인은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가격이 변하든 가격 유형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다. 다만 이름이 다르다.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면 그것은 아파트 수요 양의 변화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가격 등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면 그것을 수요 변화라고 하고 변화는 2가지죠. 증가, 감소, 상승하라. 그럼 여기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 논리는 공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 이제 약간 응용을 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합니까? 수요 변화가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다. 그럼 여기 수요량의 변화 원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만 있다. 그럼 단독주택 가격 변화했다. 단독주택 가격 변화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 그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가격 이외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됐습니까?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으니까. 자, 이 논리는 공급에도 그대로 있다. 수요 법칙, 수요 곡선 배럴 의미가 없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수요에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이 개념은 다 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 이제 아파트를 한다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이다. 이 해당 자를 지금 아파트로 보는 거야 지금.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변화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으로서 원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인구, 소득, 이자율, 대체재, 보완재 가격에 무수히 많게 되는 것이다. 수요량의 변화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아파트 수요구선을 표시하면 아파트 수요구상의 점에 이동이 된다. 아파트 수요 변화는 수요구선 자체로 이동시킨다. 수요 변화는 몇 가지? 2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 증가하면 우측 이동, 수요 감소하면 좌측 이동. 공급도 똑같이 진행된다. 자, 여기 이제 집중해서 공급을 하기 전에 이걸 그다음 계속 아파트가 있는데 단독주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와 단독주택 수요 변화가 있다. 그럼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조인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 단독주택 가격이 변해서 단독주택 수요량이 변하는 거. 원인은 이제 해당자가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 단독주택 가격 상승 하락이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고.
그때는 단독주택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럼 여기 단독주택 수요 변화는 단독주택 가격을 일정할 때 단독주택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단독주택 수요량 변하는 거.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 변화 요인은 단독주택 가격 이외의 요인 변하는 거. 이번엔 지금 단독주택 해당자입니다. 단독주택이. 그럼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고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단독주택 수요 변화가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 예를 들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 예를 들 수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 시험은 아파트 가지고 예를 든다. 해당자를 아파트로 본다. 근데 반드시 해당자가 아파트는 될 수는 없어요.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단독주택 수요 곡선 자치 이동한다. 단독주택 수요 증가, 단독주택 수요 곡선 우측 이동. 단독주택 수요 감소, 단독주택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단독주택 수요 곡선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OX? O. 단독주택 지금 예를 든 거야.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했다. 이것은 단독주택 가격 유예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 유예 요인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단독주택 수요 곡선을 우측 또는 좌측 이동시킨다. OX? O.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공급에서 똑같게 돼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지난주에 해봤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 예상이 됐다.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하면 안 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했죠. 그럼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까? 수요곡선 상해 점의 이동입니까? 상해 점의 이동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X. 좌측 이동한다도 X.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이제 됐어.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소득이 나왔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정상제, 열등제가 생각나야 돼. 독립제란 말을 이제 중립제란 말을 지난주에 했지만 중립제 필요 없으니까 빼버렸잖아요. 그럼 정상제가 나오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정상제는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온다. 그게 정상제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 수요 증가, 수요수 우측 이동이 올라가는 거야. 정상제.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 감소하고 수요수는 좌측 이동한다. 그것도 정상제. 열등제는 반대. 그래서 이렇게 산해준다 했잖아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정상제. 2번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 정상제. 3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하고 있죠? 무슨 제? 열등제. 이렇게. 자, 대체제 보완제 나왔습니다. 그럼 대체제 보완제 지난주에 이제 복잡하게 했지만 다 필요 없는 거고 이것만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연립주택하고 아파트 대체제가 하다.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연립주택 많이 안 산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가 아파트거든. 아파트 수요량? 증가.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수는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 움직임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대체가 아니라 보완제는 반대로 하겠죠. 그럼 보완제가 하락이 해당자의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수요를 증가시킨다. 수요수는 우측 이동시킨다.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가 하락. 이 두 가지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 별표 3개짜리다. 그러면 이것만 알았다 해서 시험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봐요. 대체제 가격 상승이 해당자의 수요 증가시킨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해당자를 아파트라고 봐요.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은 아파트 수요수는 우측 이동 요인은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은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수요수 우측 이동이 무수히 많다는 소리야. 그 중에 우리가 쟁점을 삼아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란 말이야. 두 가지. 이건 다 되잖아. 인구 증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이건 다 되잖아요. 그건 쟁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하락이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거.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와 보완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선 우측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재화가 두 개 나오면 A재, B재,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뭘 물어본다? 대체재, 보완재를 물어본다. 한 자의 가격 움직임과 다른 자의 수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을 하고 있다. 무슨 재? 대체재. A재 가격이 올라갈 때 B재 수요가 증가했다. B재 수요성 우측이 되겠다. 그러면 대체재. 2번 A재 가격은 올라갈 때 B재 수요량 감소했다. 무슨 재? 보완재. 이렇게. 그다음에는 이제 공급으로 가죠. 공급도 논리는 똑같잖아요. 똑같이 했으니까 굳이 공급을 제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변화 요인 두 가지로 공급 증가 요인, 공급 감소 요인. 수요동 공급이든 증가면 우측이동, 감소면 좌측이동. 그다음에 공급 변화 요인 중에서 택지 가격이 하락했다.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건 택지 가격, 건축 자재 가격 이런 것들을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 한다.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요소는 택지, 건축 자재, 건설 노동자. 그럼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졌다. 택지 가격이 떨어진다. 건축 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비가 감소하는 거야. 그럼 생산비가 감소하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죠.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근데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가격 유형이 바뀌었으니까 공급 변화를 하고 그 공급 변화 중에서 공급 증가를 하고 그럼 공급선이 우측으로 할 것이고 그럼 시장에 공급량이 넘쳐나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자, 요 기출지문 지난주에 봤던 건데 그대로입니다. 건축비 하락 등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공급 증가 감소,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우측이 오른쪽 이동이야. 근데 왼쪽 이동이 돼. 왼쪽 이동. 그래서 틀린 지문. 됐지? 이렇게. 자, 수요 공급이 끝나고 나면 균형. 그다음에 이제 균형이 변동 이렇게 할 거라고. 이 균형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균형이 변동. 지난주에 균형이 변동 진하게 제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요 공급은 여러분이 눈빛 보니까 얼추 그렇구나 된다고. 그럼 여기 이제 균형이 변동, 균형부터 해서 좀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진하게. 자, 103쪽. 기본서 103쪽. 그러면은 필기 노트는 25쪽인데 기본서를 펴기 싫으면 펴지 마세요. 펴지 마시고 그냥 여기 필기 노트를 펴시고 이제 보자고 이렇게 펴놓으시고 그러니까 청에서 나는 필기 노트 없는데 그럼 안 펴놓고 있으면 돼. 보자고 이렇게. 자, 기본서는 좀 이따가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점검할 거니까. 되셨습니까? 이제 칠판 봐요. 예? 시장의 균형이 도대체 뭐냐? 균형은 치우침이 없는 거야. 그냥 아파트 한 3개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아파트? 아파트 3개 가진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 저하고 좀 재산이 좀 균형 상태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3개 가지고 있다. 나도 아파트 3개 가지고 있으면 균형 상태에 있는 거라고. 여기에 균형이야. 치우침이 없는 게. 선생님, 네 재산이 얼마야? 재산 2,500만 원. 그럼 저하고 균형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재산이 균형 상태. 균형 상태에 있다 재산이. 그러면 제 재산하고 똑같다. 그게 균형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란 말은 치우침이 없는 상태예요. 뭐 균형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균형을 표시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균형입니까? 시장의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를 시장의 균형이라고 해요. 그럼 수요량도 100개고 공급량도 100개다. 같죠? 이걸 시장의 균형이라고 그래. 그럼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돼요. 이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에 안 나와. 봐봐요. 우리 시험에서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손목을 건다.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균형 상태란 거야. 그럼 이 균형 상태에 말로 했던 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봐라. 그게 수요곡선 공급선이야. 그러니까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직접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수요곡선 공급선을 통해서 경작을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요곡선 그려볼 겁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수요곡선 그려봤습니까? 안 그려봤습니까? 안 그려봤구나. 안 그렸어요?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맞아요. 저 개론쌤 맞습니다. 어느 분은 저분이 개론쌤인가? 그러죠?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뭡니까? 시장. 여기 경제학에서는 시장 이렇게 한다고.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있어. 수요자는 수요곡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수요곡선을 디맨드 커브에서 D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있겠네? 공급곡선. 서프라이 S. 그럼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점이 이 점. 이게 수요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이야. 이게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일치하는 거라고. 이걸 균형이라고 해. 그럼 이 균형은 영어로 이제 이퀄 그래서 2라고 한다고. 수요곡선 1번, 공급선 1번, 균형 1번. 이 축을 가격축이라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가격과 임대료하고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 임대료 나와도 상관없다고. 수요곡선을 그리려면 여기가 수요량이 되는 거고 공급곡선을 그리려면 공급량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그림에서 공급곡선만 있다. 그러면 공급량. 수요곡선만 있다. 수요량.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 이거예요. 100개. 수요량 100개, 공급량 100개. 그럼 이제 100개가 거래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는데 이걸 묶어서 거래량이다 이렇게 인가 거래량. 그럼 이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점에서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한다고. 그럼 여기 이제 균형 가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균형 거래량. 균형 거래량은 거래를 생략하고 균형량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균형 가격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균형 거래량 100개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이제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해요. 말로 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균형이고 그때 가격,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펼쳤더니 수요곡선과 곡선을 만나는 점.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면 3, 4월 달에 이때 이제 뭘 물어보냐면 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주는 게 아니라 수요 함수라는 수식을 주고 공급 함수라는 수식을 주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계산해 보라고 나온다고. 수요 함수가 무슨 말, 공급 함수가 무슨 말은 절대 안 내. 우리 시험에서. 다만 시험 문제는 수요 함수라는 것을 주고 공급 함수를 주면서 계산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이게 균형이야. 그러면 요 계산 문제 빼고는 3번에 있는 계산 문제 빼고는 1번, 2번에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균형이라는 거 알아야만이 그 다음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균형 상태가 봐봐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는데 공급량이 100개요. 근데 수요량은 150개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 같을 때가 균형이에요. 그러면 수요량이 더 많죠.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수요량이 더 많으면 이걸 초과수요라고 한다고. 수요가 더 많다는 소리예요. 이걸 수요 초과다고 불러. 수요 초과. 그러니까 초과수요가 일반적인 표현인데 수요 초과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수요량이 더 많죠. 살 사람이 많죠. 가격은요.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2번 볼래요? 2번은 공급량은 150개인데 수요량은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살 사람이 부족하죠. 물량이 넘쳐나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라고 불러. 초과 공급은 가격은 하락시켜. 얘도 초창기 시험에서 한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한 2번 나오고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균형에 대해서는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의 변동이 중요해요. 자, 균형의 변동. 그냥 균형의 변동을 하면 이제 여기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균형의 변동은 1년 동안에 저하고 5가지를 배울 거라고.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 다음에 3번 볼래요?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화했대요. 그 다음에 4번에 완전 탄력적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5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균형까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 4번, 5번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4번, 5번은 1, 2월달, 3, 4월달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요 4번, 5번 지금 공부했다. 그럼 여러분 오버히트예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탄력성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것도 한참 있다고 해야 한다고. 근데 지금 1, 2, 3은 지금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변했다. 요 세 개를 해볼 건데 올해는 요 3번 아주 진하게 출제해서 올해는 3번을 가지고. 자, 그럼 여기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나왔는데 1번, 2번을 모르면 3번이 안 돼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요 3번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3번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요 1번하고 2번 한번 물어봐요. 그럼 1번하고 2번이 안 돼. 그럼 1번하고 2번이 안 되는데 당연히 3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이 됐을 때 3번을 공부할 수 있는 거야. 1번, 2번 안 되신 분이 3번 오면 스트레스만 받지.
그러니까 3번까지 오늘 해볼 건데 3번이 안 되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번, 2번 하시면 돼. 1번, 2번 하고 나면 3번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1번, 2번이 구구단이야. 3번, 4번이 곱셈이고 곱셈. 그럼 구구단이 안 되는데 곱셈이 어떻게 되냐. 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스스로 막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어느 분을 보면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말 안 했는데. 자, 복잡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나 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 지금 균형 상태야. 균형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수요가 변화한다는 거 배웠잖아요. 수요 변화 요인 배웠잖아. 그럼 수요가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변화했다? 공급은 불변이다. 이 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어요. 공급이 불변이다. 이 말을 줄 수도 있고 아예 그런 말 없고 그냥 수요가 변화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수요 변화했으면 수요 변화는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수요 증가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럼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어디로? 우측이동. 그럼 수요 곡선 우측이동 시켜요. 여기에 수요 곡선이 있는데 원래 수요 곡선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우측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D2가 된 거예요. 칠판에 수요 곡선 몇 개 있습니까? 하나만 있다고 해야 돼요. 여기 1번이 없어진 거예요. 2번으로 가버린 거라고. 1번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다 성이 심씨들인가? 여기 1번이 2번으로 가버린 거라고.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1번이 보이지만 2번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그러면 요 균형점 1번이 없어져 버리고 2점이 균형점이 되는 거야. 이걸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한다고. 그럼 균형점 2번이 된 거야.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한다고. 그럼 균형이란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점, 이 점이 균형인데 균형의 변동은 이 균형점이 다른 점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럼 어느 경우에 옮겨간가 봐봐요. 수요 불변, 공급도 불변입니다. 수요도 불변이고 공급도 불변이면 그럼 균형점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균형점이 이동하는 게요. 균형점 이온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게 균형의 변동인데 어느 경우에 균형이 변동할까?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거나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면 균형점이 옮겨간다고. 그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필기노트 이렇게 써놨잖아요. 균형의 변동 옆에다가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균형이 변동하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써놨죠. 지금 어디 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예?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수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 우측이동해서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균형이 변동해서 새로운 균형점 E2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자, E2에서 가격은 원래 가격이 1,000원보다 상승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2,000원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거래량 볼까요? 원래 거래량은 100개였는데 새로운 거래량은 원래 거래량보다 증가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그 결과 균형점이 이동하고 그 결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럼 균형의 변동이 구체적으로 가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수요 감소 가볼래요?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 같이.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좌측 이동. D3.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 가볼까요? 가격은 원래 균형 가격이 1,000원보다 떨어져서 500원. 그러면 거래량은 원래 거래량 100개보다 감소해서 50개.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수요 증가면 수요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좌측 이동해서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감소하고.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오면 그럼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수요 움직이는 방향 봐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이 하살표를 잡아야 돼. 하살표. 하살표 가지고 계속 물어보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가격 상승 올라갔네.
거래량 증가 올라가는. 수요 감소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가격 떨어집니다. 거래량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럼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럼 끝나는 거예요. 복잡할 것 하나 없죠. 이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막 그래프 그린다. 그러면 헛공부하는 거야. 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 그래프는 제가 증명해서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 기억 속은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그럼 이제 공급으로 봐요.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공급으로 갑시다. 자, 시장. 여기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가격 축. 가격 임대료 똑같은 말. 그럼 이제 시장을 그을 거니까 여기 이제 거래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있겠네. 우하향한 수요 곡선 D1. 우상향 공곡선 S1. 이게 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균형 가격 1,000원, 균형 거래량 100개. 균형 가격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 100개. 이 상태가 균형이에요. 그런데 수요는 그대로 있네요. 수요는 불변이란 말은 수요 곡선 안 움직인다는 소리야. 근데 공급이 이제 변화했어. 공급 변화는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공급 증가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공급 증가이 발생하면 공급선이 우측 이동하죠. 그래서 공급 증가에는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졌다. 택지 가격이 떨어졌다. 건설 노동자 임금이 하락했다. 그럼 공급 증가하는 거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 S2.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 볼까요? 원래 가격 떨어졌어. 500원. 거래량을 갑니다. 원래 거래량보다 증가했죠? 200개.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뭐하고? 떨어지고 거래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자, 이번엔 공급 감소. 공급 감소는 공급선이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 S3. 그럼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올라갔네? 2,000원. 거래량은 원래 거래량 100개보다 감소했죠? 50개.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그러면 수요 공급 방향을 잘 볼 건데 수요는 같은 방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공급 볼래요? 공급은 가격이 반대로 갑니다. 가격이 반대로.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그럼 요거 4개 있네.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로야. 나머지는 전부 다 방향이 똑같아.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지금 거래량 한번 볼래요? 거래량.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거래량은 앞에 말 그대로 따라간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수요 증가했다 나왔어요.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렇죠? 자, 그럼 거래량은 똑같고 방향이 똑같고 요 공급이 가격만 반대로 간다는 거.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그럼 끝났잖아요. 그래프 그릴 것도 없이. 자, 그럼 이제 1번, 2번 됐습니다. 그럼 1번, 2번 이제 구구단이 됐어. 그러면 3번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요 1번 수요만 변화했다. 2번 공급만 변화했다.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이에요. 수요만 변화했다? 그럴 일 없어요. 시장에서 우리 금단의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만 증가했다? 수요만 감소했다? 공급만 증가했다? 공급만 감소했다? 그런 일은 비현실적이야. 현실적인 것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 거라고. 이렇게. 그럼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가를 지금부터 이제 보러 가는데, 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저는 이제 표시를 수요 변화 플러스 공급 변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총 12가지 경우수가 나와. 12가지. 그럼 일단 4가지가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4가지가 나오면 한번 봐봐요. 수요 변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있죠? 그럼 이렇게 쓰잖아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도 증가한다. 이 경우가 있고. 수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한다. 이 경우가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데 공급은 증가한다. 수요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다. 이렇게. 일단 4가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요 네 가지 경우수를 이제 다시 보자. 뭐라고 나왔는가? 요 네 가지 나왔잖아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네 가지. 근데 각각의 여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 세 가지. 각각의 세 가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유심히 잘 봐봐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했는데 여기에 처음에 이러면 걸려요. 처음에 여기까지 공부하다가 여기서 한번 걸린다고. 자, 천천히 할 테니까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유심히 봐봐요. 빨리 할 필요 없어. 지금은 빨리 할 필요가 아니라 지금은 정확히 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이제 동시에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써봐 이제 수요 증가. 오늘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알 때까지 하는 거야. 알 때까지. 알 때까지. 응?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집에 못 가. 저하고 같이 있는 거야. 저는 10시 넘어야 집에 가니까. 선생님 다음 주 안 올 거야. 그럼 여러분이 손에 집을게.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요 가격이 증가한다. 처음에는 그래. 근데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그 1년 걸려 이게 몇 번 걸리는 게면.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격이 상승한다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격이 증가한다. 그럼 모두 다 집단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그때 그게 1년 걸린다고. 아 진짜로 그래. 여러분들 9월달 내년 9월달 가봐봐. 그러면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 증가 그런 분이 나온다니까. 그런 분이 그런 분도 가서 합격이 온다니까. 근데 떨어질 일이 없어. 자 이제 공급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증가했습니다. 이제 공급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로 그리면 돼. 그럼 가격은 하락이야.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근데 이게 따로따로 발생하니까 동시에 발생한대.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되지.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가격과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부터 봅니다. 무조건 거래량부터 봐. 여기 요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거래량부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두 개 다 거래량이 증가야. 그러면 거래량은 어쩌면 증가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증가를 해. 무조건 증가. 그죠? 그럼 이제 가격 봐봐. 가격. 수요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시켜. 그럼 한쪽은 가격이 상승이고 한쪽이 하락이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가격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 이 가격이 얼마 상승했는지 얼마 하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가격이 변하지 않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여기 답인 거라고. 자, 수요 증가만 했다. 그러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답이고 공급만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가 답인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뭐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냥 알 수 없다. 그러면 된다고. 알 수 없다. 이렇게. 여기라고. 이렇게. 그럼 또 연습해 봅시다. 2번 해봐요. 2번. 2번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3명 있어, 지금도. 그분은 일부러 안 하려고 한 것 같아. 그럼 속으로 그러자. 개론은 싫어. 민법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수요 증가부터 갈래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자, 천천히 공급 나왔습니다. 천천히.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지? 수업은 2시까지 하면 되니까 안 되면. 공급 감소.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요 거래량은 무조건 앞에 말 따라가는 거야.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두 개 동시에 발생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과 거래량 갑시다. 가격, 거래량 가자고. 거래량부터 무조건 거래량부터.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 한쪽은 거래량이 감소. 알 수 없다. 선생님 나는 통 알 수 없다. 그 알 수 없는 것은 나는 알 수 없다. 가격은 두 개 다 상승. 가격은 상승. 그리고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1번, 2번 했습니다. 그럼 요 1번 여기 들어갈 것은 가격은 알 수 없다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결론이 하나 나와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게 전부 다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과 거래량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거나 요 1번은 가격이 알 수 없다. 2번은 거래량이 알 수 없다. 3번 거래량 알 수 없다. 4번 가격 알 수 없다. 그럼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뭐가 한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가격도 알 수 없다. 거래량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요거를.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돼. 이해되셨죠? 이렇게.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건 이제 4번 마지막으로. 4번. 4번 마지막으로 4번 요걸 없애버리고. 화면을 4번을 없애버리고 할 거야. 그래야 뭐가 될 것 같지? 별것도 없다. 뭐가 별거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민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은 민법. 개론보다는 민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 4번에서 우리 수요 감소가 있고 공급도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 발생이 나왔어요. 그럼 천천히 따로따로 하니까 수요 감소만 봅시다.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이번에는 공급도 감소했답니다.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로. 그럼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두 개를 묶어라.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을 갑니다. 거래량부터. 두 개 다 감소하죠. 그럼 거래량은 감소. 가격은 한쪽은 가격이 떨어지고 한쪽은 올라가네. 그럼 알 수 없다. 됐죠? 그럼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자, 다시. 예.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 균형의 변동의 모습이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하는 경우, 3번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4번, 5번 지금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1번, 2번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3번도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여기에 4가지가 나왔다가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4가지 모습은 이렇게 나왔죠. 4가지. 이렇게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이 속에 3가지가 있다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도 3가지가 있고 다 3가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있다 했죠? 여기에 3가지가 숨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보러 가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발생했다. 그렇게 나오면 이것만 나오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야.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나온다는 소리야. 이 2번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1번하고 3번만 봐요. 1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어요. 근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다고 나왔어요. 그럼 큰 쪽이 답이야. 큰 쪽이. 공급 감소는 요즘 젊은 사람 말로 가면 개무시. 안 보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부동어 나온 게 아니라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요 증가가 답.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요 2번은 지금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자, 3번 봐요. 3번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대. 뭐가 답이다? 공급 감소가 답이다. 수요 증가 개무시. 그럼 공급 증가만 보는 거야? 공급 감소, 공급 감소. 그럼 가격만 반대로.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그럼 되잖아. 예?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풀면 된다고. 여기 기본서 같은 거 보면 기출문제가 다 있으니까 이제 보고 풀려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된다고 해서 이제 기출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 풀리면 좋은데 안 풀리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출문제 제가 다 뺐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은희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래요? 여기서 여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요 3가지가 네 가지가 있고 각각의 3가지가 있다겠죠?
그럼 요거 2번 해봤어요. 그럼 1번 가볼까요? 1번? 1번은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이거 봅시다.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면 거량은 증가,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부등호 준 거야. 1번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가 더 크다. 그럼 공급 증가 무시, 수요 증가가 답. 그럼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 이건 안 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3번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대. 공급 증가가 답.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증가하고. 이게 균형의 변동이야. 의미하셨죠? 이게 균형의 변동. 그리고는 이제 탄력성이란 말 나와요. 탄력성. 자, 탄력성. 이 탄력성부터는 정확히 10분을 쉬었다 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쉬었다.